네, 지금 건대 입구역 초역세권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자양 4동 구역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러 들어가시죠. 우리가 모아타운 탐방을 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역세권 재개발했던 지역들 중에 모아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개발 방식을 지금 변동해서 가고 있는 곳들을 쭉 제가 시리즈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21일 토요일 주민 설명회를 한 곳입니다. 이곳은 아마 유명세를 많이 탄 지역이기도 한데요. 구역은 다릅니다. 자양 4동. 자양 4동 하면 우리가 또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으로 유명세를 탔었고, 그리고 그 모아타운 지금 뭐 78곳 중에서도 입지 베스트 3 안에 드는 곳이었죠. 그런 곳인데 안타깝게도 일부의 어떤 반대에 대한 30% 반대에 대한 동의가 나오는 바람에 80% 동의를 다 받지 못하고 양꼬치 거리의 상업시설로 인한 인근의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 기사로도 좀 뜨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그것을 무산 해제를 좀 해달라고 하는 시위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특히 모아타운은 신속하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요, 동의율을 80%나 받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80%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갈 때 별 무리 없이 다른 어떤 주민들의 항의나 반대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럼 자양 4동 모아타운 제가 나와 있거든요. 자양 4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잠깐 왔습니다. 자양 4동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인데, 혹시 자양 4동의 역세권 재개발 들어보셨나요? 역세권 재개발 한동안 한다고 해서 입지적인 부분 굉장히 우월하죠. 뛰어난 지역의 역세권 재개발이다. 가장 또 정비 사업 방식 중에 사업성이 좋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역세권 재개발이 타당성 검토 신청이 들어가지 못하는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좌절이 됐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청파 3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역세권 재개발하다가 다시 모아타운으로 다시 정비 방식을 변경했는데, 바로 그곳이 이것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곳이에요. 자양 4동이고 건대 입구역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면적 부분이 커서 면적 부분이 너무 커서 일반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세권 재개발에서 변동을 해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이미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놨다고 보면 되고요. 개발 방식만 바꾸면 되는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역세권 재개발을 하다가 모아타운으로 변동을 한 몇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이곳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역세권 재개발은 500% 용적률에서 이제 조정이 가면서 한 40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500% 용적률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 이하로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한 20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개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실망감 때문에 동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80%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나오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이 다 맞다고도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은, 일단 모아타운으로 갔을 때 동의율 80%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 제한 방식 2.0 버전이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공모 방식들은 섹터도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뭐 30% 동의 걷어서 바로 또 그 신청을 하면 선정을 받아야 하고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만, 왜냐면 공공재 일반 뭐 몇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또 지원을 받으려면 선정이 돼줘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아타운 개발 방식들이 대부분 또 섹터도 굉장히 크지요. 적어도
가고 10만 이하 제곱미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들도 뭐 6구역, 7구역 이렇게 크게 가고요. 또 하나하나 개발을 합니다. 추진위가 한 구역에 하나씩 추진위 위원장이 1구역의 추진위원장, 2구역의 추진위원장, 3구역, 4구역, 5구역 추진위원장이 다 달라요. 동의도 따로 받고요. 이걸 나중에 취합을 하고 각자 개발 방식을 하면서 그 다음은 공동주차장, 뭐 이런 공동시설만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 많이 걸리겠죠? 1구역의 니즈가 다를 테고, 3구역의 니즈가 다를 테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신의 많은 모아타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요. 그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2.0 버전.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잘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 주민 제한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별로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걸 취합을 해서 뭔가 우리가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할 때 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왔어요. 1구역의 추진위원장이. 그리고 2구역도 취합해왔어요. 거기에서 내 의견이 2구역의 추진위원장님의 의견이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 못하죠? 다시 가서 2구역의 또 주민들과 합의를 봐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의견 줘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제한 방식은 통합으로 합니다. 추진위원장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구역이 1, 2, 3구역, 적어도 최소 3구역까지는 같이 모아서 하게 되는데 요렇게 같이 모아서 하는 요 통합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동의를 받고 바로 또 여러 가지 그 계획이나 관리 계획 수립도 같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겠죠. 일괄적으로. 2.0 주민 제한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뒤늦게 시작한 곳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료 시설도 그렇고 의료 어떤 기나 아니면 뭐 약 같은 거, 신약 같은 것도 나왔을 때 초기에는 사실 검증이 안 돼서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 뭐가 어떨지 다들 겁내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점 특히나 기계들도 그렇죠. 진화될수록 그리고 새롭게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만 봐도 초창기 핸드폰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갑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리하게 진화가 되죠. 개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은 아직 검증된 것이 없죠. 1호가 지금 번동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1호는 시범 지역으로 해서 웬만한 거 다 통과시켜줬어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주민들의 어떤 합의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부분부터 해서 많은 걸림돌, 지역의 여러 가지의 그 뭐 상업시설부터 해서 뭐 존치 지역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동의 부분이라든가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결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느 지역이 해결 못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다 조사가 들어가고 분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았던, 안 되던 부분들을 다 제외시키고 미리 그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세우고 모아타운을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훨씬 더 새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 가장 신형이다. 새 버전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2.0 주민 제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3개 구역, 3개 구역이나 2개 구역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이 적고 세대수가 또 적죠. 물론 대단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10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2.0 버전으로 갔을 때는 사실 1000세대 이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 2, 3구역 정도 작은 우리가 한 구역이 아시겠지만 1만 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뗐을 때는 큰 세대가 나오기는 어렵죠. 한 700여 세대 전후로 나오는 게 2.0 주민 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후발 주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반대가 되고 반대 세력이 되거나 어떤 그 앞으로의 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모두 제척하고 다 제외시키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더 빠르게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걸리고 오래되는 역세권 재개발보다는 가장 최신 버전의 빠르게 갈 수 있는 통합 2.0 주민 제한 방식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아셨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주민 제한 방식 통합으로 가는 2.0 버전으로 하는 모아타운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가 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온 곳이 바로 이 자양사동. 우리 좀 약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모 방식으로 해서 선정이 된 양꼬치 거리 인근에 있는 자양사동이 아니라요. 여기는, 그곳은 여기서 조금 멀었죠? 예, 10분 이상 걸렸죠? 이곳은 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대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건대역에 위치한 역세권 자양사동 주민제한 방식 통합으로 가는 2.0 버전의 모아타운이라는 거 가장 빠르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살짝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노후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67% 이상의 노후도를 가진 57%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세대가 한 700세대 정도 해서 들어올 겁니다. 주민은 지금 전체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세대는 한 700세대 들어오는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율의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일단 주민 제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곳은 신청을 할 때 50%를 받아야 하거든요. 벌써 반을 받는 거죠. 80% 중에 50%면은 한 60%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전체 받아야 되는 곳 중에. 근데 이곳은 그동안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미 동의율을 받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율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기는 해야 돼요. 예전보다 사업이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동의받고 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업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입지적인 부분이 나중에 아파트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것도 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전체 350세대 중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세권 재개발은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재개발이 아니라 500% 용적률 왜 올려줄까요? 임대로 다 뺍니다. 올려주는 그 상향된 만큼 임대. 그래서 사실은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의 단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임대주택. 임대주택자들과 같이 반이 섞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된다. 세입자가 너무 많다. 이거였거든요. 그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른 말은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임대 세대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반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15% 정도 임대주택 비율 들어가는 거 알죠? 그 크다는 그 화려한 앞으로 베르사유 궁전이 될 거라는 압구정 재건축도요. 임대주택 15%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한 20%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일반 임대주택 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건대역의 역세권에 자양동이라는 이 입지에 고급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사실 용적률이 높다는 것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닭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라이빗하고 좀 더 쾌적하려면은 차라리 조금은 용적률이 높지 않은 곳에 조금은 우리 밀도가 낮은 게 훨씬 더 쾌적하고 고급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자양동이라는 인근에 지금 얼마 전에 올해 2023년 7월에 입주를 한 롯데 리버파크 시그니처. 이것도 세대가 한 80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87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20억 중반대 넘었습니다. 20억, 24억. 한강뷰가 되는 곳은 30억 가까이 되고요. 안 되는 곳도 20억이 넘었어요. 그게 바로 자양사동, 요번에 7월에 들어간 곳인데, 거기도 세대수가 878세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7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곳은 역에서 멀죠? 그렇지만 이건 역에서 초역세권 5분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700세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급형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자산의 가치도 30평대 9평으로 했을 때는 20억 이상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빨리 5년 안에 아파트가 돼서 20억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는 84 저밀도에서 고급형으로 가져갈 수 있고 더블 역세권 건대역에 위치해 있다 하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빨리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 버전 최신 진화된 버전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차라리 더 전화위복으로 잘 될 수 있었던 세옹지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역세권으로 좌절을 했지만 더 빠르게 간략하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변모를 하고 좀 더 쾌적한 고급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